안녕하세요. 저는 MDS 테크에서 트레이스 32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트레이스 32를 이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발한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타겟에 올라갔을 때 그 타겟 환경에서 동적 시험을 하게 되실 텐데, 그때 트레이스 32를 활용하면은 변수 로깅 같은 거를 어떻게 좀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그 개요, 그 다음에 실시간 접근이 가능한 타깃,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트레이싱을 보통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안내를 드릴 거고, 이어서 그 트레이스 32의 파워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국방항공 쪽의 그 사이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안전 소프트웨어에 대한 동적 시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국방항공 그리고 UAM 분야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 따라야 되는 지침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지침서는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네, 아래쪽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이렇게 블록화되어 가지고 어, 어떤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체계 업체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 절차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고 또 검증까지 하는 이런 절차로 그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 매뉴얼에 보면은 뭐 인증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게 뭐 호스트 PC가 아니고 인베디드 타겟이다 보니까 어, 자원이 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도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고,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 플래시나 뭐 램 사이즈 이런 게 다 제한적이고, 또 전력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CPU를 얼마나 사용하고 메모리는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기능 같은 경우는 아예 무기 체계에서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라이브러리를 여러 가지 사용하게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뭐 특정 기능들, 이제 그런 기능들이 코드로 남아 있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 환경에서 그 코드들이 동작하게 될 텐데, 만약에 검증되지 않는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운전하거나 자동차가 이제 운행될 때 그 코드들이 실행되면은 이제 어떻게 동작될지 예측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검증이 된 기능 그리고 코드들만 탑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는 이제 단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제 다른 체계들과 연결되어서 그 동작하게 되는 이제 전체 시스템들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자동화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도구를 사용을 하면 이제 개발자들이 테스트에 사용되는 리소스들을 조금 네,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개발을 하고 테스터들은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모여서 이제 검증을 하는 형태로 동적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V 모델 사이클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나오는 활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정적 관련된 요구 사항들이 그 결과로 나오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테스트 및 검증 쪽은 대부분 뭐 레포트로 이제 대체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는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계신 고객들도 있고, 그런 테스트 케이스의 패스 페일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요.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모듈들이 결합됐을 때 모듈별로 뭐 커버리지 리포트를 본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스템 설계할 때 뭐 기능, 뭐 비기능적으로 나눠져 있던 항목들에 대한 그 요구 사항들이 잘 만족되는지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던 뭐 시스템이나 이제 체계 같은 거를 이제 어, 인수받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런 그 시퀀스를 따르는 게 일반적인 그 V 모델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요런 그 활동과 이제 결과물이 이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현업에서는 여기 왼쪽에 있는 정적을 하시고 이제 동적을 이후에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그 개발 및 활동에서 정의했던 내용들이 테스트 검증에서 잘 수행이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베리피케이션 하는 단계가 꼭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테스트랑 개발 요구 사항이 이제 잘 만족하는지 꼭 확인하는 절차가 유기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인베디드 타겟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실제 타겟에서 그 동작하는 거를 로깅을 해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탐침 방법이 있고 비탐침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위쪽에 나오는 여기 내용은 탐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 소스 코드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함수로 작성이 되어 있을 때 탐침 코드라고 하는 매크로가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삽입된 결과가 동작하면서 그 자동화 도구에서 결과를 받아오는 형태로 어, 동적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매크로 같은 거는 자동화 도구에서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제 코드 분석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넣으려고 하는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함수가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 이런 데다가 자동화 도구가 넣어주죠. 그래서 타겟을 실제로 빌드한 다음에 타깃에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UART도 되고 뭐 이더넷이나 뭐 JTAG 같은 것도 연결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NXP에서 나온 그 파워PC 계열의 타겟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탐침이 들어가는 거랑 이제 탐침이 안 들어가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탐침이 안 들어가 원본 소스 코드에서는 이제 온전하게 그 리소스를 여기 나오는 CPU가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대비 이제 탐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코드 크기가 조금 증가를 하고요. 이제 실행 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험에 대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침이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탐지 코드가 수행하는 그 리소스를 CPU가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험 절차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게 리니어하게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타겟 플랫폼에서 뭐 하드웨어적인 트레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탐침 코드를 넣는 형태로 실시간으로 변수를 로깅해 오거나 타겟 동작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탐침 방식의 실시간 분석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면은 탐침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만약에 비탐침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이런 뭐 넥서스라든지 암 같은 경우는 ETM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트레이스 관련된 로직이 들어가 있으면은 탐침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비탐침으로 하는 게 오버헤드도 작아지고 그 CPU 리소스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검증 때 사용했던 타겟은 MPC 5674 타겟이고, 여기에도 이제 넥서스 하드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넥서스 IP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코어에서 동작한 그 결과들을 스스로 어떤 정보를 생성을 해내고요.
그 정보를 여기 나오는 미터 포트에 그 저희 장비를 연결해가지고 결과를 분석하는 형태로 어, 동적 시험 때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겟에는 실제 우리가 개발한 코드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트레이스 32의 파워뷰죠. 이제 파워뷰에서 여기 나오는 변수의 값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로깅을 해온 결과고 이제 트레이스를 떠보시면은 거기에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어떤 시간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 정보 같은 경우는 파워뷰 트레이스 32 장비가 시간을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기록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 기록을 분석해주는 가공 과정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메모리에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변수의 값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와치창에서 보거나 아니면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능 같은 경우는 앞서 나와 있었던 뭐 넥서스라든지 아니면 런타임 액세스가 가능한 타겟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인베디드 타겟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런타임 액세스가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스탑 모드 디버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브레이크 포인트를 스팟으로 연결한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 샘플링 해오는 결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한 타겟에는 파워 트레이스라고 하는 장비가 연결이 되고요. 거기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버퍼가 있습니다. 이제 타겟에서 생성한 데이터들을 파워 트레이스의 버퍼에 저희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버퍼를 이제 분석하는 형태로 트레이스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에 데이터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겟 연결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저장됐던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형태로도 동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트레이스 32 파워 트레이스를 연결해보고 이어서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셨던 그 런타임 액세스 방법이랑 트레이스 방법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변수를 제가 하나 찾을 거고 프레임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랑 그리고 코어 타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건데 타겟을 러닝을 하고 브레이크 해보면은 그 러닝 상태에서는 JTAG이 CPU를 통해서 메모리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타겟이 러닝하고 있으면은 메모리의 값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메모리 액세스 방법을 이제 넥서스 런타임 액세스가 가능한 넥서스로 이제 표현을 해두고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타겟을 러닝 해보면은 이제 타겟을 러닝을 하고 변수는 그 메모리 버스를 통해 가지고 넥서스에서 값을 가져오는 형태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 디버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변수의 값은 왼쪽에 이렇게 로깅이 되는 거고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실시간 동작 확인이 필요한 모터라든지 아니면 전력 제어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제 보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랑 이런 로깅 해오는 형태로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겟을 러닝하면서 우리가 텍스트로도 결과값을 찍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시간은 전체 수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중간에 나오는 100ms 단위로 나온 애는 그 이제 두 개 사이의 시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나오는 코어 타임은 실제 변수에 가서 우리가 값을 가져온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벌이 100ms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주기를 이렇게 10ms로 지정하게 되면 좀 더 그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15에서 16ms 사이로 해당 변수의 값을 로깅을 해오는 거고, 얘를 음, 이렇게 값을 저장을 해보면은 아까 저희가 봤었던 에어리어 창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로깅 해오는 형태로 값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형태는 JTAG으로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어, 이제 JTAG 기능이 아니고 이제 트레이스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로깅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단위가 밀리세컨드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트레이스 받아온 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 그러니까 지금 0점 단위이기 때문에 즉 900 나노 세컨드죠. 그래서 실제 타겟이 동작하는 클럭에 맞는 그 데이터 결과 값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디버깅 하실 때는 이런 그 로그를 찍는 과점 로그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스누퍼로도 모사를 할 수 있는데 스누퍼도 걔가 최소 단위가 뭐 한 20 마이크로 세컨드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반면에 실제 트레이스를 떠오면은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로 받아온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와 이제 동일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여기 나오는 그 파인값만 보시면 됩니다. 어, 실제 트레이스를 받아온 결과는 이렇게 나노 세컨드 단위로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에어리어 창에서 그 텍스트를 찍었던 것 같은 경우는 밀리 세컨드 단위고,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 또 스누퍼로 이제 메모리 덤프를 많이 해오시기도 하죠. 그래서 스누퍼 같은 경우는 요런 형태로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얘도 그 나노 세컨드 단위는 아니고 마이크로 세컨드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보실 만한 내용이 이제 트레이스뿐만 아니라 JTAG으로도 이제 스누퍼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현업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 지금은 그 JTAG 클락이 4MHz로 되어 있는데 얘를 조금 올려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타임백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JTAG 클락을 조금 높여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는 70 마이크로 세컨드였는데 지금은 한 20 마이크로 세컨드로 좀 더 디테일하게 값을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베리어블 로그로 찍으면은 밀리 세컨드, 스누퍼로 찍어보면은 20 마이크로 세컨드, 그리고 실제 타겟에서 생성한 트레이스를 가져오면은
나노세컨드 단위로 이제 값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실제 그 실시간으로 타겟을 분석할 때는 이제 트레이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 그 트레이스 정보를 가져와야 타겟에 뭐 오버헤드도 안 걸리고 어, 정확한 변수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네,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디버깅 할 때 파워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가 V 모델 따라서 이제 검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통합 시험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그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절차가 뭐 테스트 케이스로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별로 절차가 나눠져 있고 그 절차의 세부 항목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나눠져 있을 때 시험 제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파워뷰가 되겠죠. 그 파워뷰에서는 그 트레이스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지정했었던 시험이 페일인지 아니면 패스인지 이제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적 시험 할 때 제가 사용했던 기능 같은 경우는 디버깅 소프트웨어인 파워뷰에서 지원하는 리모트 API 뭐 파이썬도 되고 C 언어로도 되고 네, 그렇게 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 호스트 PC랑 UDP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도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요구사항과 시험 시나리오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파라미터로 저장되어 있던지 아니면은 엑셀 같은 그 값을 읽어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시험 절차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시험 절차서를 바탕으로 개발 플랫폼이랑 디버깅 소프트웨어를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어할 때는 그 리모트 API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 결과 로그를 시험 절차 개수에 맞게 이렇게 떨궈주는 이런 컨셉으로 이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했던 화면이고요. 이제 요구 사항이랑 시험 시나리오는 그 리눅스 PC에서 제가 그 예제로 작성을 해놓은 게 있고 앞서 보셨던 프레임 카운트 값을 이제 두 번 로깅 해오는 형태로 시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진행되면은 시험이 완료됐을 때뭐 컴플리트 이제 됐다 이제 요런 로그를 찍어줬던 내용이고 실제 시험 결과 로그를 받아왔을 때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별로 어떤 변수 값을 로깅 해왔는지 이렇게 두 개씩 로깅 해오는 형태로 제가 예제를 짜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측에 나오는 거는 이제 타겟 쪽입니다. 타겟 인터페이스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넥서스의 트레이스 인터페이스 쓰는 거고요. 앞서 보셨던 이제 동일한 내용이죠. 넥서스에서 그 런타임 액세스 기능으로 이제 값을 가져오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파워뷰 내에서만 동작을 했던 거고, 그럼 파워뷰에서 이제 저장했던 거를 리모트 API로 가져와서 우리가 시험 절차서가 들어가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 내에서 이제 패스인지 페일인지 이런 거를 분석해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나오는 개발 플랫폼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타겟, 그 파워PC 타겟이고요.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그 파워 디버그 X50, X51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에 나와 있는 요 큰 녀석이 파워 트레이스 모듈이고요. 그리고 실제 타겟이랑 연결되는 여기 케이블이 넥서스 케이블 아니면 프리 프로세서 이렇게 저희가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스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PC랑 USB로 연결되는 거고 타겟이랑 트레이스 32 같은 경우는 미터 케이블 넥서스 포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도구에서는 결과값을 받아오는 형태로 동작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운영하는 이제 호스트 타겟이죠. 거기서는 시험 시나리오를 돌리고 그 결과값을 로그까지 뽑아오는 컨셉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타깃이
트레이스 정보를 생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탐침, 비탐침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탐침하지 않고 비탐침 방법으로 실시간 디버깅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넥서스나 ETM이나 트라이코어 같은 경우는 MCDS IP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비탐침 동적 시험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실시간으로 메모리 접근이 가능할 때 변수를 로깅 해올 수 있고 앞서 한 세 가지 정도 보여드렸는데 베리어블 로그 아니면은 스누퍼라든지 이제 데이터 트레이스라든지 이제 각각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트레이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실시간 메모리 접근이 가장 완벽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성능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타겟 디버깅 할 때 제가 안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꽤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제 관련된 질문을 주셔도 되고, 만약에 지금 사용하시는 뭐 환경이라든지 좀 추후에 해보고 싶은 게 있다, 이제 그런 게 있으시면은 지금 Q&A 시간이 한 3분 정도 있어가지고, 네, 그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